매일 아침 나는 베헤모스 철강 공장의 문을 통과합니다. 잠들지 않는 기계의 포효에 내 발자국이 묻혀 있습니다. 나는 이 거대한 진보의 바퀴 속의 톱니바퀴입니다. 피스톤의 리듬에 녹아들면서 기름으로 얼룩진 내 손과 하지만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나의 진정한 자아는 오늘 밤 렌치 대신 펜을 휘두르는 시인이 되어 손톱 밑에 묻은 공장의 때를 닦아내며 하루의 피로를 떨쳐버릴 수 없지만 내 앞에는 빈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비좁은 아파트는 나의 탈출이 내일 내 삶의 극명한 대조에 대한 구절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손짓합니다. 나는 뮤즈가 산업의 불협화음의 길을 잃은 또 다른 하루일 것이지만 내일은 나를 놀라게 합니다. 늪 노동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운 손과 두려움과 매혹이 혼합된 호기심으로 눈을 크게 뜨는 새 소녀 리어는 첫날 휴식 시간에 물었습니다. 그녀의 변장은 나만 빼고 모두를 속였습니다. 예, 그녀는 떨림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압도적이라 웃어요. 익숙해지거나 화날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초조하지만 진심은 내 안에 무언가를 불태워요. 밤과 우리의 대화는 리아와 함께 깊어집니다. 예리한 마음과 숨겨진 깊이는 일종의 뮤즈가 됩니다. 한때 나의 단조로운 존재에 대한 위안이었던 나의 시는 이제 그녀가 떨어뜨린 공장 뒷골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어느 날 밤 커져가는 우리 연결의 생생한 에너지로 고동칩니다. 그녀의 경비원 잭나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그녀의 눈이 내 판단을 찾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안 벤크로프트입니다. 나는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나의 특권적 존재의 벽 너머를 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릴리안 벤크로프트 이름이 떠오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인 해리스처럼 내 손 안에서 떨리는 손이 있었지만 그 순간 내가 보는 것은 내 농담에 웃었던 레아뿐이었다. 내 꿈을 공유하고 강철 뒤에 있는 영혼을 이해했던 여자 충돌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꽃피운 비밀 로맨스는 사회적 분열을 넘어서는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지된 일이라는 위험한 물길을 헤쳐나가는 동안 나는 지평선에서 위협하는 내 자신의 기원에 대한 계시를 불러일으키는 폭풍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인과 상속자들은 무자비한 진보의 소굴 속에서 공장 중심부에 있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감히 꿈을 꾸었지만 새벽이 되자 공장의 무자비한 발전이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사랑이 진실의 가혹한 일광을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사회 질서의 엄격한 기준을 거스르는 로맨스의 예상치 못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릴리안 노래하는 도난당한 순간 동안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어의 세계와 나의 세계 사이의 간격은 우리의 유대가 깊어지면서도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랑데부는 웃음과 속삭이는 꿈과 비밀의 스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의 우뚝 솟은 실루엣의 그늘에 웅크리고 안자리의 손가락이 내 손바닥에 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손길 비친 공기색 당신은 다른 삶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매일 야간 근무에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대한 멜로디. 나는 나 자신에게 취약한 순간을 허용한다고 인정했지만 꿈은 사치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지고 힘든 일 속에서 희미한 빛 속에서 빛나는 레아의 눈은 감정의 폭풍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둘 모두를 위해 충분히 큰 꿈을 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장이 주인의 기습 점검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불안이 노동자들에게 파도처럼 파급되었다. 우리의 일상은 감시에 대한 기대로 애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 소란 중에 리아의 세심하게 만든 외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공장에서 발견했다. 감독과 열띤 논쟁을 벌이는 동안 그녀의 평소 평정심은 맹렬한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들이 더 나은 자격이 있는 소음보다 분명하게 울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보복하기 전에 내가 개입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 두려움과 좌절감이 씩씩 소리를 질렀어. 내 안에서 경고하고 있어. 넌 커버를 날려버릴 거야. 레아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얼굴이 붉어졌어. 그레이스는 원시적인 길들여 지지 않은 에너지로 대체됐어. 난 견딜 수 없고 잭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말고 차이점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리아에게 공장은 발견의 장소였습니다. 나에게는 더 큰 일을 향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철과 콘크리트 벽에 갇힌 나의 열망이 그날 충돌한 우리 세계가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회의는 달콤했지만 우리 상황의 가혹한 현실과 레이아의 열정적인 폭발의 낙진을 헤쳐나가면서 나는 우리 사랑의 진정한 대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세계를 연결하는 힘과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보의 불협화음 속에서, 공장의 그림자 속에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뭉쳤지만 우리를 이 절벽으로 데려온 바로 그 사랑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공장 연기 더미만큼 우리를 어렴풋이 본 질문은 우리의 사랑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레이아와 감독의 대결 여파로 드러나는 빛, 긴장감이 도시 전체의 스모그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공장은 한때 단조로운 예측 가능성의 장소가 리아와 함께 이념의 전쟁터로 변했고 나도 모르게 그 중심에 소문이 더 빨리 퍼졌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대의를 옹호하는 하리스의 속삭임은 공장 바닥을 감탄과 분노의 모자이크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아를 희망의 등대라고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발라내서 노는 순진한 침입자로 여겼습니다. 오직 피난처뿐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상황의 무게가 어느 날 밤 우리를 짓누르며 버려진 창고의 은밀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우리 사이에 갇힌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잭,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렉 죄책감으로 그녀의 눈은 용서를 구하거나 아마도 이해를 구하며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바닥의 거칠음은 그녀의 부드러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대부분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 것을 옹호했지만 내 행동으로 인해 당신이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는 걱정에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를 향한 레아의 공개적인 입장은 나를 공장 노동자가 아닌 사랑에 합당한 남자로 본 더 나은 세상을 감히 꿈꾸는 여성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직면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공장에서 옷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끝없는 수고와 소굴은 그 순간 우리의 유대가 어둠 속에서 반항적인 불꽃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은 가장 사적인 성역에도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날 공장 관리자 사무실로 소환되자 거품이 터졌습니다. 일꾼들의 삶보다 장부에 더 익숙한 코너스 씨,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한 말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아줌마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내 관심에 들어왔습니다. 침묵이라는 단어가 마치 비난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은 선은 어떤 방어도 반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관리자의 시선은 미스 벤 크로프츠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업에 대한 미스 벤 크로프츠의 관심은 상당한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설득한다면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입 위협은 가려졌지만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녀의 열정은 우리 등 뒤에 표적을 그렸습니다. 나는 내 직업과 내 안전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사무실, 공장 굴은 우리를 각자의 세계에 묶은 사슬을 상기시켜주는 이보다 더 억압적인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리아를 찾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맞서기로 결심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그토록 강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와 혁명의 속삭임 속에서 울려 퍼지는 베이모스 철강 공장의 전당에서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세상의 압력을 견디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현실과 충돌하는 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했고 레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위해 나는 결과가 어떻든 우리의 여정이 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불안과 반항의 말 리아가 있었고 나는 각각의 혼란 속에서 순간을 훔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분위기가 의심으로 두꺼워지면서 우리 관계와 라이어 크루스에 있는 어느 날 저녁 황혼의 망토 아래 위험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레는 오래된 급수탑의 그림자에 받쳤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황혼의 리어의 눈에 반해 들쭉날쭉한 실루엣이 빛났습니다.
다짐과 슬픔이 섞인 그녀가 나에게 인사했다. 잭,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활동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턱을 꽉 쥐었다. 리아의 세계에 정착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세계를 잠식하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틈을 상기시켜주는 스타크의 말을 가져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대답을 두려워하면서 물었다. 레아는 심호흡을 했고 그녀의 결의가 뚜렷이 보였다. 그것은 우리가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더 열심히 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잭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용기는 전염성이 있었지만 우리의 싸움이 헛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레아, 나는 시작했지만 갑작스런 헤드라이트의 성광으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매끄러운 자동차가 문 근처에 멈춰 섰을 때 심장이 질주하며 문이 열리고 어둠 그 자체를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레이아의 아버지 에드워드 벤크로프트 엘리자베스, 그는 레이아의 이름을 사용하여 밤에 불렀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섞인 그의 목소리,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말해야 해요. 레아의 손이 내 손을 꽉 쥐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의지로 나를 끌어당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마주할 것입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뒤따른 대결은 긴장된 세계가 우리 주위에서 충돌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맞춤 양복과 권위의 아우라를 입은 에드워드 벤크로프트는 공장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대표했지만 리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한 줄 몰랐던 힘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잭 리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하게, 그는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현실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 싶은 투쟁과 불의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시선은 계산적인 평가를 하는 나에게로 옮겨졌고, 당신은 내 딸과 친해지는 것이 질문이 아니라 기소였지만 그것은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둘 모두를 놀라게 한 레아의 반응은 단지 공장 아버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잭을 믿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에드워드가 그의 어조를 중단시켰습니다. 마지막, 엘리자베스, 당신은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코너 씨는 이제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리아의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이별의 눈길은 사과와 반항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사는 그녀의 실루엣을 삼켰고 공장의 먼 럼블을 따라온 더 사일런스의 광활한 별 아래에 나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리아에 대한 사랑과 절망적인 세계의 현실 사이에서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전선을 넘어섰습니다. 공장 벽 안에서, 그러나 리아와 나를 떼어 놓으려고 애쓰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조용한 거리를 지나 돌아오면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결정된 결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반항의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보와 항의의 메아리 속에서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벤크로프트, 리아와 나 사이의 틈은 그녀의 부재를 내 일상생활의 눈에 띄는 공허함으로 넓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날 밤 급수탑 아래 그녀의 눈에 담긴 결의는 공장이 두 곳 모두가 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세계 사이의 격차를 메우겠다는 나의 결심을 부채질했습니다. 나의 감옥과 나의 전쟁터는 매일매일 인내의 시험 소문이 항상 존재하는 스모그처럼 소용돌이쳤지만 나의 초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아의 원인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개혁에 대한 꿈은 내 존재 구조와 얽혀 있었습니다. 운명의 개입으로 생산 라인에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차없는 리듬의 일시 중진에 소매를 움켜쥔 손이 나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잭, 얘기 좀 해야겠어요. 다급한 목소리를 속삭였습니다. 친숙한 방향으로 나는 동료인 토마스와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그녀가 나에게 보낸 많은 자신감 있는 거짓말에 대해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레아의 계획을 엿듣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무게만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이에 강요된 거리에도 불구하고 마른 멘틀처럼 나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비전은 살아있었고 변화의 약속으로 고동쳤습니다. 타머스는 나에게 작은 구겨진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밤 올드밀에서 만나자. 시간이 별로 없어. 오내 일상의 암울함 속에 신호를 읽어주었지. 매 초마다 질질 끌던 하루와 영원히 교대 근무가 끝날 때, 공장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기대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전령이 울렸어. 그리고 내가 지정된 약속 장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올드밀 죽어가는 빛을 배경으로 한 실루엣. 레오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산업의 폐허 가운데 고독한 모습. 내가 그녀의 눈에 다가가자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세상에 대한 그녀의 반항의 존재,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기 와줘서 고마워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꾸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혁가 그룹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변화를 위한 진정한 추진력이 있지만 집회할 내부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녀의 요청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걸렸습니다. 그녀가 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증거입니다. 파업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위험은 엄청났습니다. 발견은 단지 직장을 잃는 것 이상을 의미했으며 취약한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레아와 나 사이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는 내 자신의 신념이 반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동자나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감히 레아를 꿈꾸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과 약속으로 펼쳐진 밤에 우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자. 올드밀리아의 개혁과 네트워크의 그림자 속에서 구체화되는 우리의 전략을 약속한다. 정의를 위한 공유된 비전으로 뭉치는 미란 그룹. 두 팔을 벌려 함께 나를 환영했다. 우리는 새벽이 하늘을 칠하기 시작하면서 공장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운동의 토대. 레아와 나는 지평선의 어렴풋이 다가온 폭풍 속에서 잠시 조용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사랑으로 얽힌 두 영혼일 뿐이고 공통의 원인은 철제 클러치와 스모그로 가득 찬 폐를 갖춘 공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레아와 내가 헤어질 때 도시 위로 새로운 날이 밝아오자 나는 투쟁이 중심에서 희망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함께 목적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폭풍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혁명의 소란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전선은 공장의 경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쟁하는 동안 우리 자신 안에서 그려졌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그림자 너머로 번성할 수 있는 미래. 파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날은 은밀한 회의와 조용한 대화로 흐릿했고 공장의 반대 기류는 지정된 날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긴장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가시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바로 그 공기에 스며드는 것 같았던 레아는 공장 벽 안에서 그녀의 이전 자아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비밀로 가려진 그녀의 속삭임.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구체화된 도시에 숨겨진 모퉁이 밖에서 그녀는 불을 붙이는 불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변화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버려진 창고에 희미한 불빛에 웅크리고 있을 때 그녀는 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싸울 용기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녀의 연약함을 희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것은 희망이야말로 우리를 용감하게 만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파업 전날 밤 우리의 마지막 회의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의 무게가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토마스는 실용주의자가 세심한 세부사항으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가 새벽에 직면한 현실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이 우리 각자의 시선과 마주쳤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단지 더 나은 임금이나 조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품위 있는 삶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속으로 흩어질 때 레아의 손은 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눈이 나와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파업의 새벽이 진홍빛 하늘과 함께 깨졌습니다. 도시는 우리 결의의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공장 문에 모였습니다. 결의의 바다, 이른 아침 안개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수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침묵의 항의에 직면한 팩터의 감독을 들어 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명령을 어겼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지저대며 그의 권위는 우리의 단결된 전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에드워드 벤크로프트는 한때 우리의 이별을 요구했던 남자가 이제 우리 대의의 구체화에 직면하게 된 전환점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딸이 우리 가운데 자랑스럽게 서 있는 엘리자베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드워드는 침묵의 군중을 가로질러 목소리를 전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아는 그녀의 자세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의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뒤따른 대결은 우리 운동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에드워드 벤크로프트는 우리 집단 의지에 부인할 수 없는 힘에 직면하여 파업을 협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의 속삭임으로 시작되었고 조건이 합의되면서 승리의 포효로 커졌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새벽이 열렸습니다. 그 여파로 군중이 리아를 흩어버리고 제가 서로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을 때 그 여파로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엔데버의 성공에 기뻐했지만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싸움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계시는 공장의 풍경을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장의 그림자에도 빛을 비췄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의 절벽에 함께 섰을 때 우리 유대의 구조 자체를 풀겠다고 위협했던 비밀을 폭로한 과거를 통해 우리는 공장이 변모한 파업의 여파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대의에 대한 가장 진정한 시험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긴 겨울을 보낸 후 우리의 투쟁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가 된 후 새로운 정책이 새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불안의 저류가 가라앉으면서 저는 변화를 위한 전투에서 개인 전선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레아의 아버지 에드워드 벤크로프트가 면전에서 물러섰습니다. 우리의 승리에 대한 그의 양보는 마지못해 중추적이었지만 그와 레이아 사이의 분열은 우리의 승리 이후 어떤 산업개혁 법안도 연결할 수 없는 틈을 심화시켰습니다. 리아 자신은 리더이자 해리스라는 그녀의 이중 정체성을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노동자 대열내에서 나의 위치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고립감을 겪었습니다. 리아와의 관계는 우리의 대의를 뒷받침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우리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에드워드가 우리가 대결하는 동안 암시한 계시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리 연결의 구조 자체를 위협했던 스펙터는 도시가 황금빛 일몰을 만끽하던 어느 상쾌한 가을 저녁, 과거가 마침내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에드워드 벤 코프는 공장주나 사회적 인물이 아니라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염려하는 아버지로서 그 만남은 그 남자 자신만큼이나 위협적인 환경인 벤크로프트 사유지에서 열렸습니다. 리아,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벤크로프트 결정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참나무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단호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잭 엘리자베스 에드워드는 평소의 명령이 부족한 어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사건으로 인해 당신이 공장에서 촉발한 변화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동자 권리나 가족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얼굴을 찾는 것을 잠시 멈췄습니다. 잭이 진실을 이해했다는 표시로 나는 당신 자신의 유산에 대해 숨겼습니다. 당신은 단지 공장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 신이시여, 그녀의 영혼은 한때 내가 신뢰하는 직원이었고 그녀의 보살핌 속에 나는 비밀을 넣어 신탁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익명으로 그녀의 아들 당신을 위해. 그 계시는 그 의미를 볼트처럼 강타했습니다. 우리 관계의 기초를 통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리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 혈통을 통해 벤 크로프트와 연결된 운명에 뒤틀린 전환에 있었습니다.
레아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항상 그토록 주저했던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얼굴에 선을 끄덕이며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실수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적 반발의 영향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계급과 기대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방은 거짓말쟁이처럼 침묵했고 나는 계급과 상황의 틈이 좁아졌을 때 우리 사이의 분열이 암시하는 바를 처리했지만 계시는 그에 따른 복잡성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깨뜨린 사람이 리아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가 확고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게 유산 이 연결은 우리의 선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에드워드의 시선은 자신의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가 벤크로프트 저택을 떠날 때 나 역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인정했을지도 모른다. 변화.